지금 탄핵 시국에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따로 문의를 주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그동안 지적해온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여러 심각한 문제들에 완전히 동의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해서 탄핵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입니다. 좌우 양쪽이 결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실 이런 분들이 향후 정치의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께 왜 탄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지점을 짚었었는데요. 정권을 빼앗겼다고 나라를 마비시키려던 민주당의 문제를 비롯해 박근혜 탄핵 이후 벌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안과 포퓰리즘의 일본화 등 다양한 분석과 설명이 있으니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간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탄핵 찬성 진영의 주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정권을 차지하려 드는 세력들. 그들은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총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죠. 그들이 어떤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 탄핵 찬성 집회를 살펴봅시다. 현재 탄핵 찬성 집회에는 정말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이 그 조직력을 총동원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비상행동이라는 연합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단체로 관련 활동과 사업 등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탄핵 여론을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좌파 시민단체 1549개가 모여 만든 연합단체인데요. 비상행동에 소속된 이런 굵직한 좌파 단체들은 그간 여러 글과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마이너한 쪽을 살펴보죠. 이번 시국에 탄핵 찬성 좌파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지만 그 동네 쪽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단체들 말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체는 이 단체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직설적이죠.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청년 회원들이 꽤 많은 단체인데요. 사회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강령을 보면 꽤 심각합니다. 경찰을 포함해 공권력을 자본의 폭력이자 깡패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당방위대를 건설해서 맞서자고 합니다. 즉, 현 체제와 법과 질서 그리고 공권력을 부정하는 집단이죠. 이들의 방향성은 아주 뚜렷합니다.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적 공동소유로 만드는 혁명, 즉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볼셰비키 그룹이라는 단체도 눈에 띕니다. 참고로 볼셰비키는 1900년대 초 러시아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끌었던 극좌 조직입니다. 레닌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들은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러시아 정권을 장악했고 그렇게 레닌과 함께 소련을 탄생시킵니다. 그렇게 인류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를 만들어냈죠. 이 대한민국의 볼셰비키 그룹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찰, 군대 등에 의해 노동계급이 공격받는다며 무장을 해서 물리력을 사용해 투쟁하자고 외칩니다. 이들이 게재한 글을 보면 섬뜩합니다. 우리는 매일 내란을 꿈꾼다 라는 제야의 글. 어찌 예비하고 음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군들 이 세상에서 전복을 꿈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더불어 예비하고 음모하고 도모하자. 자신들의 비뚤어진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무장을 하고 폭력을 동원해 봉기하자는 사람들. 이게 바로 테러리스트 조직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전봉준 투쟁단.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민족주의 계열의 강성 농민단체인데요. 이들은 2015년 민중총궐기 백남기 사건을 계기로 조직된 단체로 전농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전농도 북한 간첩들과 엮여있는 아주 문제가 많은 단체인데요. 다음 기회에 다루겠습니다. 이 전봉준 투쟁단은 이미 트랙터 10여 대를 몰고 대통령 관저까지 침입한 초강성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최주요 경호시설을 트랙터로 뚫고 들어간 무서운 농민들이죠. 이들은 주로 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각종 법안과 규제를 주장하며 강성 시위를 벌이고 친북, 친중, 반미, 반일이라는 좌파 민족주의 외교 노선에 따라 관련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자주통일평화연대. 대개 자주와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NL 주사파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독재자 김씨일가를 신격화하며 추종하는 이 계열의 사람들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에서 강조한 주체, 자주 이런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의 종북적 주장을 평화로 포장하곤 합니다. 이 자주통일평화연대의 전신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이들이 바로 2018년 남북평화쇼가 한창일 때 김정은을 환영한다며 서울시민환영단을 구성한 장본인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환영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민주노총 간첩단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에서 서울시민환영위원회를 결성하라고 지시했고 이로부터 한 달 만에 비슷한 이름의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파고들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영상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평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분들은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텐데요. 소위 혼모노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좌파 진영 내에서 상당한 규모와 조직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중점으로 현실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론과 아젠다 측면에서 이런 혼모노들이 좌파 진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이 사회주의자라는 매체를 볼까요? 이들은 사회주의의 선전보급을 확대하고 노동자 계급의 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투쟁을 하는 매체라고 합니다. 언론사 정식 등록도 안 되어 있지만 과거 80년대 운동권에서 불온소적 등을 퍼뜨리고 집체교육을 하며 비뚤어진 사상을 대학가에 세뇌시켰듯 이와 같은 성격의 활동을 하는 매체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기사들을 보면 그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막시즘에 이르기까지, 젠더 담론부터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아젠다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좌익 사상을 한데 모아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매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좌파 진영 내에 이런 극좌의 존재는 생각 이상으로 크고 거대하며 상당한 조직력과 영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을 살펴보는 중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이 단체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어린이 책을 읽고 바람직한 문화를 가꾸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어린이 관련 단체인데 정치 편향성을 띠다니. 1980년부터 활동해서 전국 12개 지부, 85개 지회를 갖춘 꽤 거대한 조직으로 출판 문화계와 공공 및 민간 도서관 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좌파 조직력의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그람시의 진지전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죠. 좌파 운동권들이 혁명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고 침투해서 진지를 만들고 서서히 대중을 물들여 가다가 한순간에 봉기한다는 개념인데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 단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체들은 현재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강성 좌익 단체들 중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현장 취재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집회의 편립만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널이 좀 더 커지고 자리를 잡으면 기자들을 고용해서 함께 여러 탐사보도와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할 예정이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여드린 이 꼴을 보고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셨다면 답은 자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체제전쟁이라는 말, 제가 오버하는 것 같죠? 최근 민주당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박홍근이 주도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그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나아가 그 다음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간 국힘을 많이 비판해왔습니다. 추구하는 가치도 철학도 없는 기회주의 집단이라고 했죠. 실제로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국힘은 좋게 봐줘야 중도 좌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국 정치에서는 유일하게 우파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전반적으로 왼쪽에 쏠려 있는 겁니다. 반공 좌파와 친북 좌파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태를 빌미로 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정당을 해산시켜버리고 다음 대선에 후보도 못 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정치 중심점과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대한민국 정치는 극좌로 쏠리게 됩니다. 이재명은 최근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며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국힘을 없애버린 후 자신들이 오른쪽 자리를 차지하고 그 왼쪽에는 앞서 살펴본 무장혁명론을 외치는 막시스트 같은 그런 극좌들을 포진시키겠다는 계획. 제가 체제전쟁이라는 말을 쓴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시기 온갖 실책과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민심을 잃어 정권 교체를 당하자 내가 가지지 못한 정권 엎어버리겠다는 태도로 수십 번의 탄핵을 남발하며 나라를 마비시켜왔죠. 그리고 기어이 이번 계엄을 빌미로 또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정체성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부류가 주류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탄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